안녕하세요. 명주예술마당 별관의 이 공간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문경입니다. 저는 현재 하담원 식문화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한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서로 2권을 냈는데요. 하나는 강원도 식문화에 대해서 했고요. 하나는 김치의 역사와 그다음에 김치의 변천사에 관한 그런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것으로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기간에 음식 전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음식 전시를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김치협회에 제가 이제 회원으로 있고 또 장문화협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통 음식에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냐면 점점 저희 먹거리에 대해서 자꾸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한 목소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장에 대해서 또 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배울 점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함께 그 문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명주예술마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곳은 시민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 모든 창작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만들어서 먹는 게 다가 아니라 음식 만드는 것 자체도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담음새,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그 담음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또 요즘은 귀로도 먹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공간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수업들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곳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식문화에 대해서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식문화에 대한 것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가 왜 이 재료와 맞는지, 그리고 또 이 음식은 왜 이 계절에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음식마다 또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3cm 잘라주세요, 불 줄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문화와 음식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요리를 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도 지향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제철 음식을 먹기를 추천을 합니다. 제철 음식은 꼭 그 계절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제철 음식을 만약에 못 먹게 되면 그 음식들을 저장하거나 또 발효하거나 아니면 그런 음식들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실 같은 건 지금 이 계절에 따서 또 설탕을 넣어서 발효 숙성을 시켜서 이제 나중에 장아찌로 먹기도 하고 또는 그 효소액으로 물에 타서 또 갈증 해소를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들이 보면 너무 지혜로우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을 꼭 드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 푸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음식, 그러니까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저희가 조금 더 멀리 한다면 여기 지역 생산자와 또 그 모든 분들하고 또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생각해서 로컬 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조상들이 만들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또는 전통 장류 또 전통 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들을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김치 하나만 봐도 요즘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해서 저희 김치가 그 파오차이 자기네 김치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파오차이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저희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런 그 전통적인 음식들을 저희가 많이 아끼고 또 저희가 많이 일단 아낀다는 거 많이 먹어주고 또 그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먹거리 또 건강한 음식들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음식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어떤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째로 건강한 먹거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탁이 건강한 먹거리들로 풍부해진다면 아마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일단 최고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문화재단 명주예술마당 별관 도자기 강사 이연우입니다. 도자기를 비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접근하기 조금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가 흙이라는 좀 다소 차가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작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도자기는 흙 안뿐만 아니라 유약이 보여주는 유약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시민들하고 쉽게 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별관 강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도자기가 지금 조형뿐만 아니라 생활 도자기도 되게 영역이 넓어져서 소품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벽 작업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서 단순 기존 이제 많이 진행했던 생활 자기뿐만 아니라 조금씩 영역을 넓히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콜라보해서 표현했을 때 또 다른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점이 재미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재미들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강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솔방울, 소나무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푸르른 바다도 좋아하는데, 솔방울 같은 경우에도 작업의 어떤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다는 단순히 바다가 주는 그런 평화로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곡선도 있고 부드럽게 평온한 잔잔한 물결 같은 건 곡선의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지만, 성난 파도, 이렇게 굉장히 거친 파도를 칠 때는 그 안에서 느껴질 수 있는 또 차가움도 있고, 그래서 작업에 그런 요소들을 담아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릉 바다, 그리고 강릉 또 소나무, 그런 재료들, 그런 게 저를 강릉에 올 수 있게 만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연에서 주는 영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서 강릉에서 계속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별관 예술마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프로그램 도자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총 10회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주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뭐 집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생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선물하기 편리한 그런 작은 소품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릉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동양자수박물관의 자수, 전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재미난 생활자기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까지는 조각보 모티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을 기반에 깔고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작업을 많이 했었고, 평면 작업이라고 해서 아트월 쪽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문양이라든지 그 패턴 같은 건 시간이 지나고 현재 봐도 촌스럽거나 하는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세련됨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재미있는 콜라보 작업을 하고 싶고, 또 현재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강릉의 두 가지 요소, 솔방울과 바다 이미지를 담아낸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강릉은 누구나 알다시피 관광 도시이고 더불어서 커피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이곳에 왔을 때 기념될 만한 어떤 물건을 사가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게 쉽게 손이 가는 그런 굿즈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주는 그 자연적인 요소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가분들이랑 콜라보 작업을 해서 어떤 강릉의 이미지를 담아낸 그런 강릉을 대표하는 굿즈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전시 기획을 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 명주예술마당 맥주 공방의 강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원하기 전에는 임당동에서 혼자 개인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강생들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는 그런 게 중점이 아니고 그냥 내 개인 작업실 개념으로 하고 있다가 이 맥주를 혼자 즐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별관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맥주 공방도 만들겠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원을 하게 됐죠. 와서 뭐 그다음부터는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그런 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맥주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 집이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이 맥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커피 산업이 강릉에서 발전했듯이 같은 음료로 봤을 때 맥주도 커피 이후에 강릉을 먹여 살릴 하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맥주라는 새로운 문화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즐기진 않고, 이 맥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간에는 그런 홈브로어들이 계속 자기 맥주를 만들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논리죠. 그런 논리 때문에 시작을 하고, 또 그게 기왕이면 강릉에서 조금 더 꽃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맥주 이제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맥주를 만드는 과정은 이 브루잉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크게 입문 과정부터 이제 한 3가지 단계의 어떤 기술적으로 3가지 단계의 스킬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라면으로 얘기하면은 컵라면 끓이듯이 이렇게 반제품 돼 있는 농축액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부터, 나중에는 그런 농축액인 어떤 제품, 반제품 없이 실제 보리 몰트들을 직접 분쇄를 하고 홉을 넣고 하는 것,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나 스스로 나만의 맥주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네. 분쇄를 한
몰트 메가를 물에다 넣고 단물을 끄집어내고 이 단물을 다시 여과를 해서 깨끗한 맥주를 만들고 홉을 첨가를 해서 맥주에 우리가 즐기는 향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시 온도를 맞춰서 발효를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맥주가 설계되고 내 입에 들어가는 때까지 모든 과정을 여기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뭐 예술 작품도 그렇고 우리 먹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은 지역과 매칭되는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 강릉의 농산물을 이용한 특산물들을 이용한 그런 맥주들을 만들어 보고 시도를 하고 하는데 근래에 만들었던 것들 중에는 강릉에 이제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만든 과일 맥주들 같은 것들이 주위에 이렇게 시음을 해봤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었고 그 외에도 뭐 강릉의 감을 이용한 맥주, 딸기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부재료는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조금 이 맥주 쪽에서 좀 아쉬운 거는 주재료가 되는 이 보리라든가 홉이 아직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뭐 굳이 찾자면 어딘가에 국산 재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재료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수입산을 이용한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포에서 이제 비어 페스티벌이 있었죠. 저도 그 전에 이제 홈브루잉 단계에 있는 우리 이제 친구들과 이 홈브루잉 맥주 축제들을 매년 기획을 해서 했었어요. 물론 많이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하고 있었는데 여름을 즐길 수 있고 이 강릉의 여러 계절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맥주와 함께하는 이벤트 상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이쪽에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욕심이죠. 어차피 강릉은 관광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도시고 그렇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러 오는 관광객들 중에 일부라도 그 시선이 맥주 쪽으로 돌아온다면은 나중에 이제 강릉의 새로운 먹거리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주예술마당 별관 목공방 강사 박서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공방 운영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건강상으로 너무 안 좋아서 거기를 접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런 목공방이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민들이랑도 같이 소통도 하고 요즘에 또 뭐 이제 집에 인테리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 이런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릉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여기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서 직장을 이제 타 지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강릉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쭉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공방에서는 지금 가구, 생활 소품 가구 만들고 뭐 생활 뭐 작은 소품들, 그러니까 집에서 필요한 가구들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많이 뭐 트레이나 쟁반 같은 거, 커피 쟁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리폼 수업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가구를 쓰다 보면 많이 질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뭐 색깔도 다시 칠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다른 용도로 쓰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리폼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또 강릉 하면 또 커피 도시잖아요. 저도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막 자격증도 따놓고 막 하는데 그 커피에 대한 커피숍에 필요한 뭐 소품들, 뭐 커피 쟁반이나 뭐 컵받침, 그다음 뭐 선반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캠핑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이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폐가구가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폐가구 리폼 수업을 이제 자원순환운동본부 팀들이랑 같이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도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거 보고 저도 새삼 내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조금만 그리고 버려지는 게 지겨워서 이제 안 쓰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들고 와서 조금만 이제 바꿔주면 충분하게 이제 새 걸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갈바리 의원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 해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올해도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하고 근데 한 2, 3년 전에는 더 많이 해서 거의 이렇게 집이 세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런 거에 되게 보람을 느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주예술마당 별관 섬유위신공방 강사 장윤영입니다. 별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강릉에서 오래 살았지만 난 26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기기가 뭐 컴퓨터 자수 미싱도 있고 여기에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계를 이제 저도 쓰고 시민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계의 사용법도 알려주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의상 작업이나 뭐 소품 개발 이런 쪽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릉이 살았던 인생 중에서 제일 오래 이곳에 살고 있고요. 여기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좋고요. 사람들이 좋고 저는 강사를 하기 전부터 쭉 관계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게 이제 강사를 제안받았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재봉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과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이쪽에 재능도 있고 흥미를 느끼고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쭉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명주예술마당 이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요. 자수미싱도 있고요. 그래서 2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수기기, 자수미싱을 통해서 자기만의 가방, 자기만의 파우치,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이제 자수로 프린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소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리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류의 재활용 문제도 사실 의류 사업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의류가 버려지는 의류를 통해서 잘라서 다시 만드는, 뭐 셔츠를 잘라서 뭐 드레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한복을 잘라서 뭐 가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의류의 재활용이나 리폼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의류를 만들어내는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산업화되진 않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봉틀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이 강릉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재봉틀을 돌리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새로운 일을, 뭐 수입이 되는 일, 그런 일을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싶은 그런 일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주예술마당 별관에서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명주예술마당 별관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 별관의 위치가 아무래도 그 지하에 있지만 작업 환경에 있어서는 조용히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아직까지 유리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러한 공간을 명주예술마당에서 이런 별관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이렇게 되면 강릉에도 유리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리공예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많이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잘 살펴보면
건물의 창문 유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가까운 주변에는 유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 유리라고 하는 건축에 들어가는 창문 유리를 유리칼로 자르고 그리고 연마기로 다듬어서 어떤 조형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시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컵, 잔 이런 종류로도 변형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이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생유리를 이용해서 모자이크처럼 서로 엮고 엮어서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활용한 공예품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좋은 시설이 또 명주예술마당에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토치로 유리를 직접 녹여서 작업할 수 있는 램프워킹 작업실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차가운 유리를 토치로 가열해서 여러 가지 조형적인 형태 그리고 뭐 목걸이, 펜던트, 공예적인 작업까지도 직접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10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리를 직접 불에 녹여서 가열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작품들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서요 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리와 바다는 참 잘 어울리는 소재 같아요. 바다의 맑은 물의 색깔과 그리고 유리의 투명하고 맑은 색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유리 재료로 밖에서 보여지는 강릉의 바닷가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유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강릉에서의 유리 작업이 또 지역 환경과 또 잘 저와 또 잘 맞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제가 하는 표현 방법은 뜨거운 유리를 덧붙이고 그리고 또 돌돌 말아서 만들어지는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해요. 마치 그 도자기에 어떤 그 코일링, 테 쌓는 그런 기법과 유사한데요. 단지 뜨거운 유리, 말랑말랑한 유리를 가지고 덧붙여 나가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유리의 특징 중에는 투명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굴절, 그리고 빛 반사가 가장 유리 소재로서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리가 겹겹이 쌓여지고 덧붙여지면서 발생되는 왜곡된 현상들 그리고 투명한 재료지만 그 주변 그 본연의 모습보다는 왜곡되고 투명해서 또 왜곡되고 반사되고 굴절되는 현상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는 보여주고 싶은 진실한 모습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왜곡된 나와 생각과 다른 현상으로 더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유리를 층층이 쌓고 덧붙여서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단 저의 작품만을 가지고 어떤 작품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아직까지 유리가 생소한 곳에서 그 지역에서 무언가 주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리 공예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어려운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하기는 힘들지만 유리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리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지역에 그 유리 공방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공방들이 많이 만들어진 곳에서 어떤 새로운 유리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강릉에는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고 거기에 유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경관들을 잘 활용한 유리 조형 작품들이 곳곳에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